누군가 회사 내에서 몰래 인감을 빼돌립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운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거래 통장을 따로 만듭니다. 잠시 후 그 통장으로 2천만 원이 입금되죠. 이운건설 속 횡령 사건이 벌어지는 사이 한 건설 현장에서는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뱀파이어보다 더욱 날카로운 눈빛으로 등장한 이 남자, 신차일 팀장. 검사팀장 아니야? 뭐 잘못했나? 왜요? 차일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회사 인감 위조했죠. 예. 눈앞에 보이는 증거 앞에서 강 부장은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재무부장 강일권은 9월 17일 2시 남영은행 명동지점에서 회사 명의의 위조 계좌를 만들었고 신탁부의 수익자를 지정해 돈을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2천만 원을요. 아 그거 죽음에다가 한 달 뒤에 갚은 건데. 횡령 인정한 겁니다. 차일이 생각보다 빡빡하게 구는 것 같지만 횡령은 횡령이죠.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퇴사, 둘째는 회사와 퇴직 불복 소송. 두 번째를 선택하면 경찰서로 이동합니다. 돈이 그대로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잠시 빌려준 거라고 해주시면. 회사는 은행이 아닙니다. 우리 딸아이가 발레를 정말 잘합니다. 여기서 회사를 그만두면 제가 딸아이 꿈을 뺏는 거예요. 아, 딸이 있었구나. 팀장님. 2천만 원은 리허설이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본 게임은 채무 변제 예치금 250억. 250억. 이게 진짜였죠. 이 채무 변제 예치금이 손실되면 회사가 파산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인감 도장을 위조하고 전산 없는 계좌를 만들고 입출금 리허설까지 강일권 씨를 믿고 재물을 맡긴 회사를 완벽히 배신한 거죠. 팀장님 그건 쉿, 입 다물어. 당신은 우리 회사 모든 직원 딸들의 꿈을 뺏으려고 했어. 사이다. 이 쥐새끼야. 이렇게 시원한 TVN 드라마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으로 작업 중.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한편 감사실 곽 팀장 퇴직을 위로하는 회식이 한창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어. 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아니 황세영 사장 개뿔 황세영이 승진하자마자 자기 사람 아니라고 우리 사장 직속 감사팀장님을 찬밥 취급해서 퇴사시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나가면 네가 팀장 될 텐데. 이게 다 황세웅 사장님하고 황대웅 부사장님 신경전 때문이라던데. 황세웅이 사장이어도 아직은 부사장님이 실세다 실세. 니들 라인 잘 타야 돼. 어? 그럼 저는 차장님한테 서겠습니다. 봤지? 좋았어. 좋았어. 상사들에게 싹싹한 한수와 달리 서진은 뭐 라인이 중요한가요? 어차피 다 똑같은 회사 생활인데요. 아 차갑다. 재미없다. 서진이가 뚝 부러지네. 감사합니다. 니들도 회사에 목숨 바치지 마. 내 꼴라. 그 애들한테 뭔 소리라는겨? 배수장까지 합류하자 분위기가 더 훈훈해집니다. 여봐, 우리 딸 이쁘지? 우리 딸은 웃는 게 제일 이뻐. 딸바보의 전까지만은 배수장. 이거 파도. 너 저번에 현장에서 그 못 밟아가지고 구두 망가졌잖아. 이거 신고 다녀. 소장님 회식 마무리 눈에 띄는 쇼핑백. 이거요? 아 이거 배 소장님이 선물해줬어요. 저번에 공사 현장 나갔는데 구두가 망가졌거든요. 감사실 소속이 다른 직원한테 그런 걸 받아요? 서진이는 공가사가 확실한 저 막차 시간 때문에 먼저 갈게요. 매력있다. 회식도 업무 중에 하나예요. 같은 시각 황세웅 사장은 형 황건웅이 입원한 병실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휴건설 주식 신저가로 떨어졌던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야죠. 염 사장은 아직까지 새 팀장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불만이었습니다. 팀장이 공석이 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인사 발령이 없는 거냐고. 좋지 않은 기분으로 군의 식당을 향하는데 있습니다. 땡큐. 볼 게 없네 이거. 말라 비틀어졌네 이거. 아유 이게 병아리 달인지 닭달인지 국은 완전 똥국이고. 이걸 7,000원에 먹으라고요? 싫으면 나가서 먹으면 되지. 아 뭐요? 저희 이러시면 퇴근해도 기분 별로잖아요. 아 구내 식당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사이버 감사실이 제보됐는데 이거 왜 시정 안 돼요? 그런데 이때 감사실이 직무유기한 겁니다.
원산지 표시도 없고 재료 공개도 안 하고 부실한 맛과 양, 리베이트 확률이 높죠. 누구시죠? 면접 보러 왔습니다. 밥맛을 보면 회사를 알 수 있어 구내식당에 와봤는데 제2건설은 맛이 간 것 같습니다. 감사 직원이 무능해서. 제2건설 어디 부서 면접일까요? 떨어져도 아쉬워 마세요.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팀장 면접입니다. 조급한 염 차장은 한수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저요? 슬쩍 가서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와. 아주 빠릿빠릿하게. 사장과 입원은 앞에 둔 면접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발언합니다. 지원 동기가 뭐라고? 쥐새끼를 잡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2건설에는 쥐새끼가 아주 많습니다. 이 사람이 벌써부터 불쾌한 눈빛들이 보이죠?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면접을 보러 온 게 아니라 훈계를 하러 왔구만. 나가세요. 다음날 제2건설에 활기차게 출근한 한수. 그의 눈앞에 저기요.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비밀번호 감사직원밖에 모르는. 감사실 비번 알고 팀장 자리에 앉았으면 누구겠습니까? 구한수 씨. 팀장님. 나머지 직원들도 당황. 뭐 차근차근 업무 파악하면서 회의합시다. 회사 적응도 전에 회의부터 시작하는 직진 신차일. 상사가 말을 하는데 왜 말을 자르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직진 차일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1월 16일 인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도된 타워 크레인 감사 들어갑니다. 아니 그걸 왜 감사해요? 네, 부상자들 치료도 받았고 타워 크레인도 보험 처리했고 수습이 끝났습니다 거기.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사를 이미 재개해서 감사하는 건 업무적 손해입니다. 전도 이유 아십니까? 전도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쓰러졌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1월 16일은 강풍주의보가 있었지만 사고 시간대 풍속은 초당 10m 이하였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그 정도 바람에 전도되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을 숨겼다는 건 부정이 있다는 겁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현장 소장 인터뷰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소장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인터뷰하세요? 잘못 없다는 근거 있습니까? 숨기고 뭐 그런 짓 할 뿐이 아니니까요. 근거 물었습니다. 근거는 소장님을 믿으니까요. 저는 안 믿습니다. 구한수 씨는 감사 업무가 안 맞습니다. 부서 이동하세요. 네? 일주일 드립니다. 신축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배 소장 자료부터 확인하는. 빠르게 뛰는 배 소장을 추적했지만 왜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타워 크레인 전도 원인 왜 속였습니까? 차일의 추궁에 당황하더니 결국은 떨어지고 말죠. 타워 크레인 전도 원인이 정말 따로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차연재해라고 그러면 공사 재개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다 얘기된 거예요. 그런 걸 다 혼자 결정했거냐?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다쳤잖아요. 감사가 사람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감사를 안일하게 한 결과입니다. 원리 원칙을 고집하는 차일과 사람을 신뢰하며 감정이 휘둘리는 한수. 신차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일의 거침없는 행보에 서전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다 끝난 일을 해주고 다녀? 부정이 있어 감사하는 겁니다. 인포 아파트는 부사장님 주관이야. 자연재해로 계산낸 건 부사장님이 결정이고. 설치지 말고 당장 그만둬. 배 소장 노트북도 가져오고. 노트북 저한테 있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 소장이 알려줬습니까? 알려줬다면. 염 차장은 이번 일을 양상무에게 바로 보고합니다. 아니 근데 사장님은 왜 외부에서 팀장을 데려오셨대요? 왜겠어? 내부에는 다 부사장님 사람들 뿐이잖아.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신차일 같은 그런 또라이 용병이라도 데리고 와서 감사실을 손에 쥐고 싶으신 거지. 한편 염 차장 말에 넘어간 한수는 차일을 밀착해서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전쟁이야. 핵폭탄 하나로 끝내려면 소장님 노트북 가져와. 노트북만 가져오면 넌 플로리다 말려. 소장님 원상복귀. 차일은 포렌식이 끝난 노트북에서 어떤 증거를 발견하죠. 노트북을 갖고 복귀하던 중 떠오른 차일의 아픈 기억. 트롤리 지부는 독일, 호이스팅은 대만, 카운터웨이트는 제조사가 없습니다. 각기 제작 연도도 다르고. 석일표 전무한테 건넨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이 참나. 이 사람 큰일 날 소리 하는구만. 증거를 내밀자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허위 납품 인정하고 증언, 둘째는 횡령 공범 부인하며 형사소송. 두 번째를 선택하면 명타원은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들을 누군가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차를 막으며 의문의 남자들이 폭력적으로 접근합니다. 바로 움직여버리죠. 그러나 이때 서정무와 양상무 앞에 나타난 신차일. 노트북 주십시오. 무슨 헛소리야 그게? 전무님 시대나 통했을 폭력입니다. 지금은 지켜보는 눈도 많고 합리적인 법률도 있어 전무님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 전무님은 타워 크레인 매입 최종 결정자셨습니다. 그 권한을 이용해 제조 연도도 알 수 없는 타워 크레인을 정상적인 가격에 매입했습니다. 그 차액은 명타워에서 전무님이 회수했고요. 그 부실한 타워 크레인은 결국 전도되어 사람을 다치게 했고 비리를 덮으려 전도 원인을 바람이라고. 부사장님 오시는구만. 자넨 끝났어. 거친 야생마 같은 황대웅 부사장. 누가 봐도 서정무와 대웅의 관계는 각별해 보였죠. 뭐해 부사장님한테 인사드려. 누구야? 이번에 새로운 감사팀장입니다. 저거 눈가리가 왜 저래? 부사장과 독대하면서도 전혀 기죽지 않은 차일의 카리스마. 그거 내가 한 건데? 하루라도 빨리 공사 끝내야지 천문학적 돈이 깨지는데. 작은 사고로 덮어서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무슨 사고? 감사 중입니다. 누구를? 서길표 전무님과 배영식 소장, 명타워 사장, 그리고 타워 크레인 비리 관련자들 모두 감사할 겁니다. 임직원 예외 없이. 저기 소장님이 사라졌어. 네? 병원 치료비도 안 내고 없어지셨대. 타워 크레인 게이트가 진짜 있나 봐. 차일이 이 일에 집중하는 사이 대웅은 세웅을 찾아갑니다. 뭔 사냥개를 수입까지 해오냐? 회사에도 널렸는데 나 연맥이려고 그러는 거야? 아저씨를 터니까. 서전무 감사가 왜 너 엿먹이는 거야? 아저씨는 좀 해먹어도 돼. 아버지도 눈 감아줬어. 이제 그런 거 없어.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내가 사장이니까. 타워 크레인 사고는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일 타워 크레인 캐빈의 높이는 12층. 그런데 타워 크레인을 운전했던 기사는 한쪽 다리만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12층이면 여기 감사실 높이인데 중상을 피하긴 힘들었을 텐데요. 캐빈 의자 머리 부분에서 핏자국도 발견했습니다. 구한수 씨는 이번 감사를 끝으로 부서 이동합니다. 한편 서전무 측에서도 노트북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이게? 이들은 최 기사를 찾아가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요. 그때 인양 작업을 시작하는데 돌풍이 확 부니까 이게 그대로 넘어가더라고. 전부 거짓말이었죠. 사고 원인을 바람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한수는 배수장 딸의 집을 방문합니다. 드세요. 아기 신발이? 결혼식 때 뵀었죠. 조심스레 배수장 얘기를 이어갑니다. 소장님이 조금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요? 알고 보니 노트북은 한수가 몰래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수는 한때 화이트 해커를 꿈꾸던 실력으로 노트북의 비번을 풉니다. 타워크레인 이명 계약서, 제조 연도, 부품 가격 다 달라. 회사에 돌아가 노트북을 갖다 두려는데 다 퇴근했던데 혼자 야근하는 거야? 감사실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래 수고해. 차일의 자리에 놓으려는 순간 부사장님. 이거 소장 노트북 맞지? 대웅이 노트북을 갖고 나가자 곧바로 차일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차일입니다. 네 팀장님, 저 고한수인데요. 노트북 지금 부사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지금 가지고 회사에서 나가셨어요. 부사장님, 정보 빠르네. 노트북 주십시오. 감사에 필요합니다. 이거 내가 허락한 거야. 하지 마. 횡령은 허락한다고 무마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한테 달려들면 뭐가 됐든 박살내거든. 대웅이 경고를 날립니다. 달려들지 마. 박살나. 차일은 사고 당일과 관련해서 CCTV를 확인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리플레이 부탁합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직진하는 차일을 세용이 잠시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신 팀장님. 여보 생일 축하해요. 우리 회사 감사팀장이에요. 직원들 대표해서 형 생일 축하해 주러 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님이 사장으로 승진한 지 2년 만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휴건설을 맡은 거. 대웅이가 부사장이 됐고. 대웅이 봤죠? 예. 어머니가 달라요. 그래서 성격도 거칠고
우리 형제랑은 많이 다르죠. 직원들한테 사적인 얘기는 안 하는 편인데 팀장님한테는 하게 되네요. 내가 팀장님 많이 의지하는 거 알죠? 처음이 중요하니까 이번 감사 잘 부탁해요. 차일이 배 소장 영상을 검토하다 뭔가를 발견했고 그건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 당일을 좀 조사해봤는데요. 시간이 좀 이상해서요. 그래? 사고 시간이 오전 10시 27분이었고 부상당한 인부들이 병원에 이송된 건 오후 12시쯤이었어요. 근데 최 기사님은 오후 4시가 넘어서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확인됐어요. 아. 5시간이 넘어요. 잠시만요. 그 현장에서 병원까지 10분이면 되잖아요. 차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팀장님. 목적지에 도착해서 알게 된 사실. 그 집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사고 당일 타워 크레인을 운전한 기사 안병진 씨. 분명 타워 크레인은 최 기사님이 운전하셨다고. 타워 크레인에서 나온 사람과 응급실에 데려온 사람이 다릅니다. 배 소장이 사람을 바꿨습니다. 차일은 배 소장이 타워 크레인 기사를 바꿔치기 후 본래 중사기임은 안 기사를 유기했다고 보는 겁니다. 안병진 씨는 지금 어디 있는데요? 땅을 파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땅을 파다뇨? 응급실 CCTV에 배 소장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배 소장은 여기 왔었습니다. 왜요? 사고 후 안병진 씨는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소장님이 안병진 씨를 여기 빠뜨렸다고요? 배 소장은 비리를 숨기려고 중상 입은 직원을 유기했습니다. 실종 신고하겠습니다. 저기 한 번만 가보시죠. 소장님이 저기 계시면 제가 꼭 자수하게 할 테니까요. 배 소장을 끝까지 믿고 싶은 한수는 저수지 근처 병원을 조사해보자고 설득하는데 소장님! 중상자를 내과에 데려왔습니까? 다행히 한수의 설득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임신도 하셨대요. 손주 보셔야죠, 소장님. 사실 사고 당시 안 기사가 죽은 줄 알았던 배 소장은 다급히 서전무에게 연락을 했었죠. 왜? 예, 전무님, 저 기사가 죽은 것 같은데. 죽은 줄 알고 유기하려던 그때 병진아. 안 기사가 살아있는 걸 확인 후 근처 병원으로 데려오게 된 겁니다. 사망자 나오면 공사 중단된다 그러고 난 또 구속될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그런 큰일 날 일을 하셨어요? 딸내미 결혼식 좀 잘해주려고 전무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세용. 서길표 전무님에 대한 특별감사 신청합니다. 자신 때문에 일이 꼬였다고 생각한 한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바로잡고 싶어 했습니다. 팀장님, 명타워 사장님이 우리랑 계속 거래하고 싶다고 특별감사 때 증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무님과 거래한 통장 내역도 다 공개하실 거라고. 노트북 가져간 거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는 명타워 사장도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차일이 등장하며 특별 감사가 시작되는데 2024년 1월 16일 오전 10시경에 인프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제작 증명서도 없고 공인도 안 된 타워 크레인의 하자 때문이었습니다. 서전무가 이대로 물러날 리 없었죠. 우리 감사팀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아주 열정이 과합니다. 곧이어 증언이 시작되는데 내가 돈을 돌려받았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제1건설의 타워 크레인을 하청하는 명타워 사장이 증언할 겁니다. 나를 모함해? 제가 전무님을 모함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명타워랑 거래해 주신 전무님께 감사 인사드리러 온 겁니다. 이렇게 배신을 때리네. 사장님, 통장 내역이 있다면서요? 제가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날 밤 차일이 한수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었죠. 명타워 사장은 증언 안 합니다. 분명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서길표 전무와 친척 관계라 노트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증언 약속은 함정이에요. 그보다 다른 걸 찾으세요. 마침 한수가 도착해 전달한 메모리치. 누구 본 사람? 죽은 거 본 사람 말이야? 본 사람은 없는데. 조용한 곳에 묻던가 아니면 물에 던져버려. 사건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전무 서길표는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건설 기계를 권행과 운이라는 행태로 포장해 건설회사 전무가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차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은 이번 특별감사 비리 증거인 노트북을 훼손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는 거고 둘째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겁니다. 첫째를 선택하시면 부사장님이 노트북 태우는 CCTV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새로 들어왔는데
나한테 감봉 3개월을 매겼어. 뭐 웬일이니? 나왔어요. 고명이 왔냐? 대웅과 서진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밝혀졌죠. 다음날 긴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팀장님. 밖을 나가보니 TVN 드라마 감사합니다 1, 2화 이야기. 시작부터 몰입감 장난 없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더 재밌습니다. 사기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나눔주택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당했습니다. 주택사업부 부장 승인으로 진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6건설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34억, 작년 12월 27일 전액 인출해갔습니다. 나눔주택 정비사업, 말 그대로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지만 조합원들의 전 재산 34억을 횡령 등의 이런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대출받은 34억을 횡령당한 거예요? 조합사업비가 고작 34억이 뭐야? 1000억대 공사라는 회사에서 조합원들한테는 전 재산입니다. 천억대 공사에 비해 횡령 액수가 작다고 가볍게 치부하는 염차장 같은 쥐새끼가 감사실 직원이라니. 제6건설이 얼마나 썩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감사 시작하시죠. 믿음을 배신당하고 또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조합장부터 잡는 겁니다. 그건 경찰이 할 일 아닌가요? 사업 승인해준 주택사업부 부장부터 인터뷰합니다. 주택사업부 유미경입니다. 주택사업부 부장이 유미경이란 걸 알고는 표정이 굳는 신차이. 팀장님, 유 부장님 오셨습니다. 미경 역시 차이를 보며 당황한 표정. 감사팀장 신차일입니다. 인터뷰 부탁합니다. 선배? 작년 1월에 추진한 나눔주택 정비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합원들이 사업비가 없어졌다고 조합장과 부장님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눈물부터 시전하는 미경. 냉철한 차이를 슬쩍 각택시로 미는데 조합장에 조합원들 도장이 찍혀있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회사로 왔어요. 위임 도장을 받아온 사람한테 인출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 사업계획서 가짜였습니다. 부장님이 제대로 확인 안 한 겁니다. 그날 업무별 실적 결제하는 날이라 너무 바빴거든요. 핑계입니다. 선배 잘 지냈어요? 걱정 많이 했어요. 유 부장님, 지금 횡령 혐의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감사 팀원들은 벌써부터 이들에 대한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팀장님이랑 유 부장님 같은 대학 건축과 나오셨네. 나이는 팀장님이 2살 더 많으시고 내 안테나 촉으로는 두 분이 뭔가 사귀었거나 뭐가 있었던 것 같아. 팀장님 혹시 나눔주택 지역에 가세요? 예. 저도 가도 될까요? 그쪽 동네 잘 알아서 도움 될 겁니다. 한편 대웅은 특별 감사 때 일이 떠올랐죠.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는 거고, 둘째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이를 부르며 어이, 신 팀장. 내가 조의금을 내야 되는데 감봉을 당해서 돈이 모자라. 돈 좀 꺼주라. 농담인 것 같아 웃겼습니다. 하하. 아유, 저 개씨. 이 지역입니까? 네. 서진이 아니냐? 서진이를 알아보는 한 어르신. 조합장 집이 어딥니까? 차일은 조합장 집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합장이 배부한 주택 홍보물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런 동화 같은 집에 살게 해준다고 해서 도장을 찍은 거요. 아주 국토부 무서운 줄은 아나 봐. 그래도 차관 외할매 초상에 사장이 조문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얼마 넣었어? 5만 원. 농담이지? 공무원 청탁금지법 몰라? 여전히 불편한 이 둘의 관계. 부사장님 오셨습니까? 차관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당연히 와봐야죠. 우선 둘의 만남을 한수와 서진이 몰래 지켜봅니다. 미경은 여전히 사적인 얘기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차일은 공적인 얘기를. 지금 인터뷰 중입니다. 조합장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난 잘 못 지냈어요. 사적인 대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횡령했다고요? 플로리다 지사로 부서 이동 신청하셨던데. 나 이혼했어요. 굳이 이혼 얘기는 왜? 다 버리고 떠나고 싶었어요. 선배한테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와, 부장님 또 오시네요. 하필 여기서? 우리 학교 때 참 좋았는데. 차일은 잠시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선배는 건축과 왜 들어왔어요? 아버지를 도우러. 난 동화같이 살고 싶어서인데. 동화 같은 마을을 만들어서 동화 같은 집을 짓고 또 동화 같은 남자 만나려고. 미경이 차일을 좋아했던 건 분명해 보이네요.
한 집당 2억? 양이동 우리 집이 재개발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거기 계속 살았으면 우리도 당했겠네. 대웅이가 이 집 안 해줬으면. 마음 둘 곳도 없었는데 꼬맹이 너 있어서 삼촌이 든든하네. 회사에서 힘들게 하는 놈 있으면 삼촌한테 바로 얘기해. 삼촌이 그냥 대웅은 서진에게만큼은 든든한 삼촌이었습니다. 아침에 유미경 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신차일 감사팀장이 인터뷰를 핑계로 술을 먹였다고. 술에 취하자 집까지 들어와서 성추행했다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기에 망정이지 성폭행 당할 뻔했다고. 어우 마법소사. 유미경 부장 충격받아서 지금 입원해 있어요. 따지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빼박 성추행인데. 다음 주까지 해결 못하면 유 부장 플로리다 지사로 전출 가요. 우선 차일은 한수와 서진을 따로 불러냅니다. 지금부터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찾을 겁니다. 대웅은 이번 일을 걸고 넘어갑니다. 뉴스 타면 제휴건설 성추행해서 되는 거야. 그 자리 조금이라도 오래 앉아있고 싶으면 그 새끼부터 자르는 게 좋아. 같은 시각 차일은 사진이 찍힌 장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습니다. 이때 낯선 남자가 다가오더니 신차일 팀장! 아니 어떻게 성추행범이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올 생각을 했을까? 어젯밤 이쪽한테 추행당한 여자 남편. 그런데 이혼했다면서. 시간 날 때 연락 줘라. 저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사진 찍은 사람이 전 남편? 유 부장 이혼했어? 알겠어. 수고해 꼬맹이. 서진과 통화 후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아니 다름이 아니고 더명건설도 주택정비사업 한 적 있죠. 잠시 후 세웅이 안차관을 만나러 가는 길에 대웅이 골프채를 들고 나타납니다. 뭐야? 안차가 건설기계 정비 허가 다 담당하는 새끼야. 골프 쳐주고 골프채 궁합 안 맞다고 그냥 줘버려. 안차관 그 새끼 그 조의금 5만 원? 골프장 오라는 차비로 알고 있어. 진짜는 이건 줄 안다고. 이제 안 해 그런 짓. 안차관 삐지면 기계들 불량 도장 찍어. 차일은 한결같이 주택 사업부로 직진해서 유미경 부장의 감사를 시작하는데 사과하세요. 부장님한테도 우리한테도. 이건 저희 팀 모두를 모독하는 겁니다. 사과할 일 없습니다. 그럼 해명하세요. 우리 부장님 성추행한 거. 맞아요. 사과하세요. 우리 부장님한테. 부장님 물건 내려놓고 가세요. 해명하세요. 뭐 하는 짓거리야? 이때 대웅이 나타납니다. 노조 만든 거야 본사 직원들이? 이러니까 주택사업부 실적이 바닥을 치지. 일 좀 하자. 일해! 호통을 친 후 보이는 저 의심스러운 미소. 미경이 인터뷰 이후 차일에게 보고를 하는데 전 남편분한테 스토킹을 당하셨대요.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팀장님한테도 죄송하다고 하시던데요. 감사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꼼수입니다. 그날 밤 미경과 헤어지던 상황을 돌이켜보는데 얘기 좀 더 하고 가요. 내일 인터뷰 다시 할 겁니다. 그런 얘기 말고 우리 얘기. 하필 여기서 전 남편이 등장합니다. 아니 그냥 보내면 어떡해. 올라갈게. 근데 팀장님 말씀처럼 다 거짓말이면 부장님하고 전 남편하고 짜고 그랬다는 건데 그럼 3명이 공범일 수도 있죠. 신차일 팀장! 이날 밤 차일은 미경의 전 남편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계속되는데 드림 마운틴 산악회? 유 부장은 그 산악회 회원이고 조합장 집에 있던 등산용품과 산악회 리본을 봤을 때 둘은 같은 산악회 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조합원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조합장 잡아줘서 고맙소. 이제 돈 찾을 수 있겠지요? 오늘은 미경이 미국 플로리다 지사로 떠나는 날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부탁합니다. 감사실로 가시죠. 차일은 바로 인터뷰에 들어가죠. 돈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유 부장님 남편이 가지고 있어서. 선배, 왜 또 이래요? 조합장이 진술했습니다.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 말을 믿어요? 유 부장님은 산악회에서 만난 조합장에게 나눔 주택 정비 사업 횡령을 제안했습니다. 재기를 꿈꾸던 조합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유 부장님한테 승인받고 모은 사업비 34억을 조합장이 찾아오자 유 부장님과 조합장은 축배를 들려고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조합장은 정말 여기 돈가방을 뒀어요? 아 그렇다니까요. 아 이게 진짜 미치겠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돈 빼돌리려고. 그 5만 원권 다 관범 상태라면서요. 그래서 뭐 그 1년 번호 그거 다 추적당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 돈을 제가 눈물 흘릴 때부터 냄새가 나더라니. 유 부장님 전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조합장이 진술했습니다. 이혼한 남편이 그 돈을 가져갔다고요? 위장 이혼이지 않습니까? 강명철이 근무하고 있는 덤영건설에서 있었던 횡령을 모방한 거지 않습니까? 직원의 횡령을 회피했던 덤영건설처럼 제2유건설도 그럴 줄 알고. 그 사람은 이번 일과 상관없어요. 목격자가 있어요. 비행기 타야 된다고요. 플로리다 지사 전출은 취소될 겁니다. 차일은 두 가지 선택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혐의 인정하고 자수. 둘째는 끝까지 버티다가 형량 증가. 조언한다면 첫째를 선택해서 사랑한다는 주택사업부 직원들한테 사죄하세요. 아, 사이다 킹 사이다.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테니까 준비하시고요. 그런데 갑자기 유 부장 나. 유미경 부장일은 부사장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부사장한테 유 부장 감사직권이 있으니까 가서 보고하세요. 세웅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가 잠시 후 밝혀지죠. 쫄지 마. 내 말만 잘 들으면 유 부장 계획대로 될 테니까. 우리 공사 중단이야. 네 사장 자리 위태로워진다고. 내일 안차관하고 저녁 먹기로 했는데 유 부장 건 말이야.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전부 덮었어야 될 것 같더라고. 대웅의 권한으로 미경은 공항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사장님 지시라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보내요? 마침 대웅이 다가오더니 사업비 횡령. 됐고 내 결정은 이거야. 예정대로 유 부장 플로리다 지사로 전출. 끝. 제고해 주십시오. 야 그러지. 그래도 어쩌겠어. 네가 방패처럼 쥐고 있던 감사실 직권이 나한테 있는데? 만약 항명하면 차일의 팀장 자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구한수 씨. 네. 유 부장 공항에 못 가게 막으세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신차일이 너 해고야. 한수는 미경이 탄 차량 앞을 막아섭니다. 뭐야 이씨. 유미경 부장 공항에 못 갑니다.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세웅을 찾아가는데 신차일이 잘랐어. 직속 상관 지시를 개무시했거든. 해고 통지서 작성해. 감사실 직권을 준다고 했지 신 팀장을 해고하라고는 안 했어. 세웅은 이미 대웅의 계략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중단된다고 경고했지. 사장 하기 싫어? 공사 중단? 안 되게 할 거잖아. 네가 공들여 수주한 인포공사 중단시키게 놔둘 거야? 손해보는 짓 안 하잖아 너. 한수도 감사팀에 상황 보고를 하는데 부사장님이 그냥 두라고 했다며. 아니 어떻게 그냥 둬요? 저 쥐새끼 한 마리는 여전히 뻔뻔한 소리만 합니다. 너 34억이면 길어봤자 3, 4년형이야. 감옥에서 연봉 10억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면 되는데 너 같으면 돈 내놓겠어? 찾을 겁니다. 미경도 뻔뻔한 건 여전했죠. 선배랑 더는 이러고 싶지 않아서 출석하는 거예요. 비행기는 내일 타면 되니까. 조합장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다시 진행될 겁니다. 유 부장님은 출국 정지될 겁니다. 회사는 내 편에 들 거예요. 선배는 해고당할 거고요. 상관없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횡령했으니까. 그럼 미경에게 차일이 덕담을 해줍니다. 34억으로 어떤 삶을 꿈꿨습니까? 수영장 있는 집에 살며 넓은 정원에서 개를 키우고 명품 옷에 특별한 음식. 하지만 결국 창살에 갇힌 방에서 개한테 감시당하며 수의를 입고 배식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반드시 징계할 거니까. 잘한다. 예 변호사님. 대웅이 변호사와 통화 후 미경은 횡령 혐의에서 풀려나고 마는데 선배가 주는 징계 못 받아서 미안해요. 이제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선배는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낭만적이에요. 아, 우리 미경이는 말하는 꼬라지도 밉상이구나. 신차일입니다. 너 해고됐는데 왜 설치고 다녀? 정식 해고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차일은 자신의 방법으로 대웅과 거래를 합니다. 돈 못 찾으면 네가 책임질래? 네 사표에 34억 보증. 돈 못 찾으면 네가 싹 다 토해내는 거야. 어때? 알겠습니다. 유미경이 전출 방금 취소됐어. 한수가 서진의 도시락을 포장해오며 알려줍니다. 조합장이 단독 범행이라고 말했대요. 돈 이제 우리가 찾아야 돼요. 혹시 부사장님이 그렇게... 네. 고민에 빠진 서진. 차일이 명철이 직장을 찾아가 보니 감사는 윤리 경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는 덤영건설의 감사팀장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동 규범은
지성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차이는 합리적으로 협박을 시도하는데 강명철 씨가 공범이라는 게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공갈 협박까지. 심각하네 진짜. 직장을 그만두면 의심받을 거고 돈 쓰면 자금 추적받을 거고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미경은 따로 대웅을 찾아옵니다. 너 전출 취소됐어. 예? 신차일이한테 3일 줬어. 3일만 얌전히 있으면 돼. 더명건설 현장 인부들 조사를 시작하는데 혹시 그 작업하시는데 달라진 거 없으세요? 한편 대웅은 안차관과 저녁 식사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거 오늘 저랑 풀어보시죠. 그럼 친해져 볼까요? 다음날 더명건설과 관련된 보고를 받는데 저는요 그 더명건설 현장에 가봤는데요. 특이사항은 참을 빵 우유에서 잔치국수로 바꿔서 준 거하고 또 이 땅을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다시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는 한수의 보고에서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죄송합니다. 현금으로 현장 인부 임금을 지급했다고요? 네. 이상하네. 요즘 인부들 임금 지불은 사대보험하고 세무계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 안 할 텐데 계좌이체를 하지. 더명건설 재무부서 과장과 부장 이름, 나이, 성별 검색해 보세요. 네. 과장 이현지 37세요. 이현지라는 이름은 전날 명철에게 걸려온 전화에서 목격했었죠. 강명철이 인부 임금 지불로 돈 세탁을 테스트한 겁니다.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큰 돈 세탁에 도움을 준 사이라면 분명 연지와 명철의 관계도 보통 사이는 아닐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명철은 인부들 일당을 재무과장 이현지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럼. 이현지는 그 현금을 더명건설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바꿨을 겁니다. 그렇게 강명철이 횡령한 현금은 현장 직원을 통해 인부들에게 나눠지고 그렇게 나눠진 현금은 흩어지기 때문에 일련 번호로는 추적할 수 없는 현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현지는 더명건설에서 출금한 현금을 강명철에게 넘겨 마무리 짓는 겁니다. 한수는 SNS 사진을 통해 연지와 명철의 관계를 알아냅니다. 한수에게 SNS에 대한 정보를 들은 후 바로 미경을 찾아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강명철 씨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자친구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유 부장이 플로리다 지사로 갔으면 강명철은 이 여자와 토주했을 겁니다. 더 비참해지기 전에 돈 어디 있는지 말하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그게 네가 할 소리세요? 미경아. 뭐 하고 있었어? 저녁 먹으려고. 아직도 안 먹었어? 배고프겠다. 오빠? 무슨 소리야? TV 소리인가 보다. 일단 증거 사진은 남겼는데 실은 서진이 알려줘서 대웅이 미경을 빼돌릴 수 있던 겁니다. 하루만 여기 있어. 그럼 다 끝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미경의 행방을 알 수 없으니 차일도 답답했죠. 유미경 씨 핸드폰 계속 꺼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누가 이런 메시지를? 비로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미경. 강명철은 곧 잡힙니다. 그럼 분명히 유 부장한테 모든 걸 떠넘길 겁니다. 조합장이 만들었다는 이 팜플렛에 유 부장의 꿈이 있습니다. 대학 때 내 기억 속의 유미경은 솔직하고 당당하고 꿈도 많았어. 왜 이렇게 됐어? 차일은 명철을 움직여 돈 위치를 찾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강명철은 건설 차량을 사고 대파하는 것으로 돈 세탁과 자금 출처를 조작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서 사업자 등록증, 판매 계약서, 유통 계약서를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명은 MA 유통, 주소는 동서구 20번지, 나석 빌딩 301호. 지현님, 그 게시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일의 계획대로 명철이 움직이는 사이 한수와 서진은 횡령과 관련된 증거서를 찾고 있었죠. 맞죠? 맞는 것 같아요. 명철에게 제압당한 한수는 증거서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도 끝까지 추적해서 명철이 행한 것을 찾아내는데 마침 차일이 겁나게 빨리 달려서 진짜 빠르다. 일단 명철을 제압 후 트렁크를 확인하는데 돈이 안 보입니다. 당신도 나도 다 속았다고. 저 손모가지를 날렸어야 했는데. 돈을 찾고 횡령 사건도 마무리되어 갈 즈음 대웅에게 보고를 합니다.
나눔주택 정비사업 횡령 금액 30억 회수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강명철과 유미경에게 압류해 찾을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날 괴롭히는 거냐? 그런 적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세용이 반가운 미소를 띄우며 수고했어요. 문자 받았죠. 메시지는 세용이 보낸 거였죠. 이해해 주세요. 저도 부사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신 팀장님은 황대웅 부사장 어떻게 생각해요? 제휴건설에 필요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미경의 마지막은 미안해요. 재판이 시작되면 유 부장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는지, 직원들을 어떻게 기만했는지 빠짐없이 증언할 겁니다. 횡령범에게 선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선배도 모르죠. 선배가 얼마나 변했는지. 압니다, 저는. 선택했으니까. 왜요? 왜 그런 선택을 한 건데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남자를 잘못 만났어요. 다 이런데 오래 못 있어요. 돈 찾았잖아요. 조합원들한테 말 좀 잘해서. 아직도 제가 낭만적으로 보입니까? 역시 킹사이다. 믿음을 이용한 죄가 얼마나 큰지 최선을 다해 보여주겠습니다. 꼬미 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조합원들 돈 저도 찾았어요. 잘했다. 직원이 팀장을 도와야지. 근데 삼촌은 왜 돈을 못 찾게 한 거예요? 다음날 차일에게 퀵으로 온 우편물. 이것은 협박 메시지였죠.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인부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모두 식사 중단하세요. TVN 드라마 감사합니다 3, 4화 이야기 1, 2화 때보다 더 통쾌하고 시원하게 재밌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이 단순 범죄가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끔찍한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줘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횡령을 꿈꾸는 꿈나무들에게 진정한 정의 구현이 있기를 바라며 구독 옆에 종모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